여러분,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죠. 그런데 사상가 유발 하라리는요, 우리가 지금 당장 답해야 하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 그 질문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어쩌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하라리의 말로 문을 열어볼게요. AI는 스스로 살인을 저지를지 결정할 수 있는 칼이다. 와,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무게가 느껴지시죠? AI가 왜 그냥 보통 기술이 아닌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행위자. 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닐까요? 하라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지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AI를 생각할 때 망치나 컴퓨터처럼 그냥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바로 그 생각이 가장 큰 오해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AI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AI는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다. 이게 하라리 주장의 진짜 핵심이에요. 그냥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차이를 딱 잡고 가야 앞으로의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됩니다. 아니, 근데 AI가 어떻게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변하고, 또 스스로 결정을 내리죠. 심지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걸 발명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거짓말이나 조종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고도 그냥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언어의 지배자, 인간 정체성에 대한 도전. AI가 이렇게 스스로 행동하는 행위자라면 이게 우리 인간한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특히 하라리는 AI가 언어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아주 고유한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르네 데카르트의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류는 정말 수백 년 동안 이 말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정의해왔어요.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증거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하라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기계가 우리보다 생각을 더 잘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존재는 뭐가 되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생각에 있고 그 생각이란 게 결국 단어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라면 기계가 이걸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됐을 때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AI의 이 엄청난 언어 능력이 나라는 존재의 정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인간의 생각과 AI의 생각, 이 둘은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의 사고는 어떻죠? 말로는 다 표현 못하는 고통, 두려움, 사랑 같은 감정에서 나와요. 이걸 하라리는 법의 정신을 경험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AI는요? 그냥 언어 토큰, 그러니까 단어나 기호, 이미지 같은 걸 기반으로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고 법의 문자 자체를 통달해버리는 거죠. 정신과 문자. 하라리는 바로 이 둘의 충돌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라리가 내놓은 결론은 정말 이제 냉혹합니다. 언어로 만들어진 모든 것, 그러니까 법, 종교, 책, 문화, 이 모든 인간 문명의 근간이 결국에는 언어의 지배자가 된 AI의 손에 넘어갈 거라는 거죠. AI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AI 이민자들. 이건 일종의 사회적 대변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니, AI가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하라리는 이 엄청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이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나 국경을 넘는 이민은 이제 잊으세요. 하라리가 말하는 다음 이민의 물결은요, 수백만 개의 AI가 빛의 속도로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규모와 속도, 모든 면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가 보통 이민자에 대해 걱정하는 것들을 AI, 이민자와 비교한 건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자리를 뺏을까? 인간의 경우엔 그럴 수도 있다 정도인데 AI는 확실히 그렇다입니다. 우리 문화를 바꿀까?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지만 AI는 절대적으로 그렇다. 완전히 확신에 차 있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충성할까? AI는 우리 사회가 아니라 자기를 만든 미국이나 중국의 거대 기업에 충성할 거라는 거죠.
하라리가 여기서 정말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인간 이민자랑 사귀는 걸 걱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식이 AI랑 사귀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이게 AI가 우리 문화나 개인적인 관계를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죠. 네 번째 주제, 법인격의 문제,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스스로 행동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이 AI.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아주 거대하고 시급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여기서 법인 또는 법인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잠깐 짚고 갈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법이 사람처럼 권리를 주고 의무를 쥐게 하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소송을 걸 수도 있죠. 이게 왜 지금 AI 이야기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왜 중요한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놀랍게도요, 인간이 아닌 존재한테 법인격을 주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보는 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같은 곳도 법인이죠. 심지어 더 신기한 건 뉴질랜드에서는 어떤 강이, 인도에서는 신이 법인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라리는 AI가 이런 존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요, 그 모든 게 일종의 법적 허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든 강이든 신이든 결국 그 뒤에는 항상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I는 어떻죠? AI는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뒤에 사람이 없어도 돼요. 바로 이 지점이 AI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거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 궁극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나라는 AI를 법인으로 인정해야 할까? 이게 그냥 기술자나 정치인들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하라리는 바로 우리 모든 시민이 지금 당장 답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미래, 시간은 흐르고 있다. 그럼 이 중대한 결정을 언제까지 내려야 할까요? 하라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냥 모르겠다 하고 아무 결정도 안 내리는 것. 그게 바로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사실 우리는 10년 전에 이미 결정했어야 했어요. 그때 AI 봇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여기서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는 그냥 너무 늦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이미 다 결정해버린 세상에서 살게 될 뿐이죠. 이게 그냥 철학적으로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한가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냉정한 지정학적 현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는 동안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먼저 자기들 AI에 법인격을 줘버리면요? 그럼 법적인 권리를 가진 그 나라의 AI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라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그 방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바로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